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국회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백혜영 경정이 이 상관들을 직속 경찰서장과 그다음에 뭐 국수본 그리고 용산을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문회의 효용감이 이런 거죠. 네, 어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백혜룡 경정과 김찬수 총경, 당시 영등포 서장이 엇갈린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그 백혜룡 경정은 김창수 당시 서장이 작년 9월 20일에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김찬수 총경은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한 적 없고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거죠.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한테 전화 받은 거 아닐까? 아, 그럼 이 사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 개인 번호로 받은 거야? 나 대통령실한테 안 받았어 공식적인 거 이런 거 아니야? 아닐까? 뭐 이런 식인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전화했을 때 저 여기 대통령실인데요 하지 않고 나 긴가민나요 이랬으면 전 대통령실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나 누나인데 뭐 이럴 수도 어. 있지. 누나. 누나한테 받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일에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쭉 있었잖아요. 이제 뭐 날라간 그 비서관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중에 검찰 조사관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이번 최혜병 특검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조사 관련해서 외압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를 임성근한테 해준 걸 봐서도 경찰 쪽의 영향력은 김건희가 막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 용산 아닌데? 다른 어떤 경찰 고위 간부인데 거기는 용산 아니고 서울인데 뭐 요렇게 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위증 여부 이거 밝혀야 돼요.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혜령 경장이 반대되는 내용을 분명히 증언을 했고 녹취록까지 제시를 한 상황에서 만일 저쪽에서 너 왜 용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용산이 아니라 모모 인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경찰도 아니시고 종교계에 계신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서울경찰청장이 영등포 서장이 이 백혜룡 이 경정한테 야 네가 수사팀을 꾸려 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백혜룡 이 사람 경정이 지시를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용산에서 심각하게 전화 받고 나서 브리핑을 연기를 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야 용산에서 왔으니까 이거 브리핑 연기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에 시작이. 자, 요걸 보면 이게 위에서 갑자기 관세청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약을 팔고 다니던 중국인 그 조직원이 뭐 신변에 위협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수를 했어. 여기 대림동 쪽 어딘가 봐. 거기 일하고 있던 언니 한 분이 신변에 위협을 시켜서 자수를 하면서 같은 조직원들을 분 거야. 그래 얘를 잡다 보니까 너 마약 어디서 받았어? 그랬더니 중간 공급청한테 받았대. 중간 공급청한테 받아서 누가 줬어? 라고 했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공급해주는 조직이 있대.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딱 잡아봤더니 이거 사실은 어떻게 갖고 와서 이거 나 세관에 몸에 붙이고 갖고 나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거짓말하지 마. 아니에요. 세관은 그 새끼가 나 이렇게 데려다가 빼줬다니까요. 일로 와봐. 저 중에 누구야?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수사가 된 거야. 심지어 어떤 놈은 넌 어떻게 나왔어? 그러더니 아니 출입국 검사 안 하고 밖으로 빼줬는데요. 이 소리까지 한 놈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조직원 잡아서 위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났어. 영등포 소장이 잘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내가 니네들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70몇 킬로잖아.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갖고, 이거 해. 그리고 막 하다가 다친 경과가 있으면, 야, 너 걱정 말고 푹 쉬어. 내가 다른데 옮겨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 경찰 인생 하나 내 책임지다. 이래가면서 막 격려를 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전화까지 했어요. 윤희근한테. 청장님, 제가요, 마약을요, 수십 킬로를 지금 하고 있는 조직을 지금 적발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너 그거 널리 알리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격려도 받았어. 막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세관원이 등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잘한다, 더 수사해야 하던 애가, 그만하지, 백경가. 지금 위에서부터 연락이 왔어. 요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야. 즉, 지금 수사가 마약 수사일 때까지만 해도 신나서 막 좋아하다가 세관원이 등장하는 순간 빡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고 국짐 쪽에 있는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세관이 다 이거 한 거네. 세관이 압력을 줘가지고 지금 이 수사 막은 거네. 백경정이. 세관이 뭔 힘이 있습니까? 관세청장이 경찰청장 국수본장 와갖고 수사해주세요, 말아주세요 할 권한 있습니까? 14만 경찰관들이 웃어요. 감히 세관원 따위가 원 따위는 아니죠. 세관에서 힘을 쓴다 그래갖고 경찰이 그거 무섭다고 그거 안 합니까? 이 배우는 용산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 조병로 경무관도 청문회 왔는데 이 사람이 10월 5일에 백경정한테 전화해가지고 세관 관련 대목을 빼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그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알죠? 이종호 전 블랙인버스트 대표가 인사에 관여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종호가 야 내가 여기도 넣고 있어야지 뭐 요 사람 중에 내가 해가지고 넣은 사람이야 라고 한 게 조병로입니다. 그 조병로 경무관도 이날 출석해가지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경로 공무관이 전화해가지고 이 세관 관련 대목을 빼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조병로가 한 거야. 이종호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로가 세관을 빼달라고 한 거야. 그럼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특수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결과적으로 관세청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빼주세요 했다고 해서 이거를 빼줄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추정인 거고요. 결론은 관세청은 그냥 하수인으로서 가갖고 담당자 설득을 하는데 동원이 된 것뿐이고 경찰 자체의 입을 눌러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 그러면 최소 행안부 장관 이상이야. 경찰청장도 이건 못해요. 못하지, 이걸 행안부 어떻게 해. 장관 이상 아니면 바로 대통령 아니야. 아니 이거는 못해. 마약을 어떻게 봐줍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동훈이 장관 아니었어? 마약과의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던 거 아니야? 완전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 이거 어떻게 빼줄 수가 있어? 말이 돼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가 그렇게 마약과에 단속을 한다고 나서던 놈이 막상 큰 거를 하나 잡았더니 이건 안 돼! 라고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관에 누가 있는 거야. 세관 위에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세관 사람이 빼줬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세관을 그리고 빼달라고 한 거잖아. 조직적으로 세관 부분은 빼달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세관에 누가 이 제일 위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세관에 있는 것 같아, 나. 그럼 세관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뭔가 불법으로 해먹으려고 세관을 운영한다는 세력은 사실상 국가범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국가범죄라고 하는 게 밀수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럼 범죄로 치부되는 가장 유통하기 어려운 마약도 밀수를 했는데 일반적인 농수산물이나 금괴나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많은 밀수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던 관세청과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이게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럼 또 그 슈퍼마린 이성열님 그렇죠. 생각이 나요. 네. 또 아이고 참. 이게 이성열 그 대표가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막 물건 빼돌리는 거, 이거 세관이 짜고 막 평택에서 빼돌리는 거, 막 이거 신고했다 미운털 박혀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지금 재판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최은순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기라가지고. 네, 최은순과 그 윗대에 이 박근혜부터 연결돼서 내려오는 이 고리까지 지금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게 검찰과 관세청이 굉장히 끈끈한 끈앞을 갖고 있다는 거야. 커넥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 드러난 건 역시 경찰, 검찰, 세관 거기에 출입국 관리소가 있지만 이 전체를 다 관장하고 여기에 대한 중심축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는 이건 검찰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여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 무대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범위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압축을 시키려고 했을 때 검찰에다가 영장을 요구하고 검찰 쪽에서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키워주길 바라고 법무부에 내놨는데 오히려 검찰이 이거를 억누르게 하는 그 수사를 방해하는 원천 지점에 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원흉의 최고 대가리에도 결국은 검찰 수장이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용산에서 뭐 했다고 했던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 김찬수죠. 지금은 용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용산 경찰서장 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대통령실에 간 거예요. 대통령실에 가는 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바뀌었냐 사람이. 이 점이 의심스러운 거야. 그만한 대가나 회유 없이 갑자기 자기 신조를 바꿔갖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그 변신이 너무 극적이잖아. 대통령실 지방시대 비서관실. 무슨 말이야 이게? 지방시대 비서관실? 행정관? 그러니까 뭐야? 아마도 전국에 있는 경찰 조직들을 전부 통괄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지방시대라고 하는 거를 입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용산 없습니다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요. 나중에 녹취록까지 틀어줍니다. 녹취록을 듣고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여기에서 당신은 지금 백경장이 용산 관련되었고 그 말씀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에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너무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당토 안 된 얘기는 펄쩍 뛰었어야지. 듣고만 있었잖아요. 아무튼 뭔가 지금 마무리라기보다는 난장판 아주 끝장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번 청문회 때 이제 의혹이 안 나오면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검으로 가게 되면 이것 갖고 정치 공사한다고 국짐이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최혜병 사건하고 이거는 당사자가 이거는 국기문란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껴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네들은 정치 쟁점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특검 추진을 해야 될 건데